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라이브러리.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이 다 라이브러리거든요. 뭐 C 언어에서는 stdio.h, 자바에서는 javautil, 뭐 이런 것들. 자, 라이브러리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함수나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모아놓은 집합체입니다. 이때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 자,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 여러 종류의 모듈이나 패키지 형태를 이제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뭐 따로 C나 자바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자기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자주 사용하니까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썼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공유를 다 해놓고,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사용했던 그 라이브러리들 어떤 애들인지 알아야겠죠. 자, C 언어에서 대표적 라이브러리, 표준 어떤 것들이 있느냐? stdio.h. 우리 이거 사용했었죠. 샵 include 해가지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얘는 데이터 입출력,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주요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printf, scan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등. 자, 그리고 저희가 따로 문제 풀 때 사용하진 않았는데 math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자, 얘는 이름처럼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요. 뭐 대표적인 함수로는 ABS, 절대값을 가져다주는 함수,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요런 것들, 수학과 관련된 애들. 자, 그리고 스트링 .h라고 하는 요 헤더 파일은 문자열 처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strcpy. 자, 얘 뭐예요? 문자열을 복사해주는 함수. 그리고 str 이러면은 그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다주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std library.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 변환. 아마 C 언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얘를 자주 사용을 하셨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거는 정적 할당이었는데, 동적 할당을 사용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헤더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수 발생, 메모리 할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 뭐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로는 말로 메모리 할당, 그리고 메모리 반납해주는 뭐 프리 이런 애들.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time.h, 얘도 이름처럼 시간 처리에 관련된 뭐 time 이라는 함수 사용하면은 초단위까지 해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시간들 나오고, 뭐 클럭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면은 시간 단위로 해서 출력을 해주죠. 자, 그래서 요 정도 C 언어의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자바에서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 뭐가 있느냐? 자,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java.ut. 자, 얘는 뭐예요? 뭐 날짜 처리, 난수 발생, 뭐 문자열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죠. 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한 클래스들로는 뭐 데이터라던가 뭐 캘린더, 뭐 랜덤, 뭐 저희 사용했던 걸로 따지면은 셋, 뭐 해시맵, 뭐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아까 사용했을 때 이거 스캐너도 여기 있었었고. 자, 그리고 자바 랭.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자료형, 예외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자바 유틸 이거 해가지고 뭐 스캐너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뭐 셋 사용할 때 어떻게 했었죠? 맨 위에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임포트 문이 없어도 됩니다. 뭐 주요 클래스로는 스트링, 뭐 우리 시스템 뭐 출력할 때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 자, 그리고 java.io. 자, 얘는 이제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기능 및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뭐 주된 클래스로는 input string, 뭐 output string, 얘는 뭐 대문자로 써야겠죠. 클래스명이니까. 네, 실수했죠. 여기 아웃풋이죠. 풋이 빠졌는데 말은 아웃풋이라고 해놓고서는 안 썼죠. 자,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이렇게 해서 파일 읽어오는 거 뭐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자바넷. 자,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는 애죠. 뭐 주된 클래스로는 URL, 뭐 소켓 등등등등. 이전에 필기에선가 한번 나왔던 거는 자바 AWT. 자, 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애죠.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뭐 주된 클래스로는 프레임, 뭐 패널,
등등등. 자, 그래서 저희들은 C 언어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와 자바에 대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나눠졌었던 게 저희가 절차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절차적인 거의 대표적인 애는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C가 해당이 되는 거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애는 자바죠.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자, 이 뜻이라는 거는 일련의 처리 절차가 이제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술을 해 나가는 언어입니다. 얘네들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C, 알골, 아니면은 코볼, 그리고 포트란. 자, C 언어는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좀 널리 사용이 되는 특징이 있고, 또 자료의 주소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뭐를 제공을 해줘요? 자바나 파이썬에 없었던, 그쵸? 포인터를 제공을 해주죠. 자, 그래서 얘는 고급 프로그래밍의 특징과 그 언어의 특징과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그게 있고, 유닉스의 일부가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라는 거, 그리고 이식성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알골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죠. 수치 계산이라던가 논리 연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약간 탁월하게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코볼, 얘는 사무처리용 언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코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쉽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 요 포트란이라고 하는 애는 수학, 공학 분야의 공식이라던가 수식과 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뭐냐? 자, 얘네들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자바, 아니면은 C++, 그리고 스몰톡, 자,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고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식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캡슐화가 가능하고 재사용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객체, 클래스, 메시지,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객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계속 유연산자를 통하면은 객체를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썼는데, 객체라는 건 뭐죠? 데이터의 속성, 그리고 걔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를 결합시킨 실체적
자, 이때 속성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한 클래스 내에서 속한 객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값들을 단위별로 정의하는 것으로서 성질, 분류, 식별 같은 것들, 현재 상태, 자, 우리 메소드도 정말 많이 했지만 메소드란 그럼 뭔가? 라고 한다면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할 때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하는 것으로 객체 상태를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수단이 되죠. 자, 이래서 객체란 뭔지, 여기서 나오는 속성과 메서드는 뭔지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러면은 저 객체를 만들 때 필요한 클래스는 뭐냐?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말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2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를 얘기를 하죠. 즉, 공통된 특성이라던가 그런 행위를 갖는 객체의 집합이라고도 우리가 클래스를 얘기를 하고요. 객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메시지는 뭔가? 자, 메시지라고 하는 건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객체의 메소드를 일으키는 외부의 요구사항인 거죠. 메시지를 만약 객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언제였더라? 20년이었나? 20년 첫 번째 필기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거 뭐죠? 클래스죠, 클래스. 자, 클래스가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이다. 객체의 유형 타입들을 의미한다. 2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즉 공통된 특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부러 얘를 안 써놓은 이유는 뭐였어요?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여기 써있으면 당연히 바로 1초 만에 대답을 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래서 얘가 뭐다? 클래스다 라는 거. 자,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에는 특징이 또 있죠.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 캡슐화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텐데 안 보이네요. 자, 캡슐화라는 건 뭐죠? 자, 데이터, 즉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캡슐화를 사용하면 좋은 장점은 뭐예요? 재사용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캡슐화된 객체의 세부 내용이 외부에 은폐, 즉 외부에 은폐된다라는 건 뭐예요? 정보 은닉이 된다라는 거죠. 변경이 발생할 때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 여기에 나왔던 정보 은닉이죠. 이거는 캡슐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얘가 뭐냐? 라고 하면은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은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화래. 캡슐화와 정보은닉에 대한 개념, 이런 식으로 차라라라락 적어놓고 이게 정보은닉인지 캡슐화인지 적게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만의 연산 통화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래놓고서도 뭘 쓰라고 하면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겠죠. 얘네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 그 문제입니다. 잘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 추상화, 그리고 상속성, 다형성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상속성부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미 정의된 상위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자,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물려받게 되니까 뭐 이미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다시 정의하지 않고서도 즉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자, 그리고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두어 계략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델화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한다 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들이 촤라라락 있다라고 했을 때 공통된 성질을 추출을 해가지고 슈퍼 클래스를 선정을 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형성. 자, 얘는 뭐예요? 메시지에 의해 객체 클래스가 연산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각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법, 특성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캡슐화, 정보은닉,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 이 5가지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거는 HTML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을 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C 언어나 이런 것들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기계어로 이제 바뀌어서 컴파일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기계어로 컴파일이 되지 않고 별도의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하는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HTML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일반 뭐 네이버, 뭐 다음 없어,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싹 다 이 언어들, 홈페이지 다 이런 걸로 만들어졌죠. 자, 저거를 우리들도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얘만 보더라도. 자, 소스를 보고 싶은데 말고 네이버 창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HTML 언어죠. 요거 지금 보면은 여기 HTML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요소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얘 클릭해보면은 얘가 어떤 코드들로 작성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이 HTML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반복문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직접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JSP, 우리가 자바를 배우게 되면 뭐 JS, JSP 이렇게 해서 싹 다 배우잖아요. 저처럼 JSP가 있고 PHP, 파이썬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더 있죠. 자, 그래서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에는 서버에서 해석되어 실행된 후 결과만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뭐 그 종류에는 JSP, PHP, 파이썬 등이 있다. 자, 그럼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서버 클라이언트 세트잖아요.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도 있겠죠. 자, 얘는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해석되어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뭐 그 종류에는 우리가 잘 아는 JS, 자바스크립트라던가 뭐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 애들도 이런 애들이 있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뭐 유명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자, JSP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고 얘의 장점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PHP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이고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요 세 가지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C라던가 자바라던가 이런 것들과 문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우리들이 이제 웹페이지, 뭐 포트폴리오 만들 때 그런 제작을 할 때도 저걸 사용을 하면은 쉽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객체 지향 기능을 지원을 하는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얘는 웹페이지의 동작을 제어를 하고 변수 선언이 필요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선언형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를 이제 우리가 선언형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의 큰 특징은 목표는 명시를 하고요. 알고리즘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형 언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언어? 함수형 언어와 논리형 언어로 나뉘게 되죠. 자, 함수형 언어 그리고 논리형 언어, 얘네들이 아마 필기시험 문제에는 자주 다뤄졌던 내용들인데 실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자, 함수형 언어는 수학적 함수를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얘는 알려진 값을 함수에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죠. 대표적인 언어로는 뭐가 있어요? LISP. 얘는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리고 논리형 언어에는 기호 논리학을 기반을 둔 언어로 논리 문장을 이용을 하여 프로그램을 표현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프롤로그, 우선 요 두 가지만 이제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인 예시라서 자, 얘네들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중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확인했던 HTML. 자, 이거 뭐죠? 인터넷에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 문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우리 아까 봤었던 요것들. 뭐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타입이 없는 단순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호환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퍼블리셔, 프론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저거를 이제 많이 배우겠죠. 자, 그리고 LISP. 자, 얘는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은 우리 자료구조, 기본적인 자료구조가 얘는 연결 리스트 구조입니다. 즉 제기 호출을 많이 사용한다. 자, 제기 호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문제를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 그리고 프롤로그.
얘도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논리적인 추론, 뭐 아니면은 리스트를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된 거예요? 논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논리형 언어이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XML. 자, 이 단어들이 보인다면 무조건 XML로 쓰셔야 됩니다. 기존 HTML의 단점 보완. 자, 그럼 뭘 보완을 했는가? 이제 웹에서 구조화된 폭넓고 다양한 문서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사용자가 HTML의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그란 어떤 말이냐? 자, 우리 HTML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뭐 div, a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텐데, 자, 이런 a, div 이런 것들이 다 태그입니다. 우리가 a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얘네들이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요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HTML 부분도. a는 이제 링크, 하이퍼링크죠. 쉽게 말하면 얘 클릭을 하면은 여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다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이제 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요거랑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라? 이게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게 A 링크라서, A 태그라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요런 다 태그들입니다. 다. 자,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XML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하스켈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형 언어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요. 자, 코드가 간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에러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언어의 종류들을 다 살펴가지고 봤고요.